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XRP가 혼자서 다른 코인들보다 약간 더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XRP 현재의 가격 22센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완전하게 다 만들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 정보라서 지금 영상 앞에 끼워 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 상에서는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미국 의회죠. 의회에서 이 사람 이름을 찾아보니까 프렌치 히어이라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금융 관련돼서 발언을 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Visa Debit, we have MasterCard, we have SWIFT, FedWire, the ACH system, all true, all hav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m and government participation. But this idea that there's a new rail created that's a blockchain rail that both bank and non-banks can participate in to settle transactions through a token, it's coming our way faster than we like, perhaps faster than the 5-year time frame you outlined. So I do think it's an important issue for the FSOC to continue to consider and also to have Treasury's view on independent.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비자, 데빗,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페드와이어, ACH 시스템 등 모두 정부와 동시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맞기는 하다.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은행과 비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에 대한 결제를 이 토큰을 사용해서 몇 초 만에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이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리플사 XRP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잠깐 앞에 집어넣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사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워싱턴 DC에 규제 관계자들, 바로 이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개설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펼쳐왔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도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리플사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 상원 의원이 업계 관계자들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빵용이 초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부터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이 중동 쪽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N비즈니스라는 곳인데요. 이 블록체인이 송금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 송금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래소 비용과 소비자들의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취지입니다. 보시면은 기사가 꽤 길기 때문에 제가 나름 압축 및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 데이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외부 송금을 많이 하는 국가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송금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게 취급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당연히 리플사가 언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리플사는 비트코인보다 1000배는 빠르고 더 사용이 저렴한 XRP를 통해서 송금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리플사에서 메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나빈 굽타 씨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은 또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한 통신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고 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송금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돈을 옮기는 데에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저급여 노동자들은 그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송금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되게 된다면 즉각적인 결제로 더 많은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것,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블록체인 자체를 그냥 기존의 송금 시스템에 도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송금 방식을 발전시키는 정도이나, 암호화폐를 도입해서 송금을 진행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사에선 이어서 Fardan Exchange의 오사마 라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금에 관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기업들이나 회사들은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XRP나 스텔라 루멘이 또 언급이 되는데,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2020년도쯤 해가지고 더 나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중동 시장에서 새롭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송금 앱이 있는데요. 디나리 캐시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앱인데요. 그곳의 CEO는 이야기합니다. 송금 회사의 두 가지 주요 과제는 빠른 거래 속도와 높은 자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 회사 역시 궁극적으로는 스텔라 루멘이나 XRP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안전하고 더 빠르고 수수료는 적게, 그리고 자본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세 마리 토깽이를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이 토끼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이 XR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스텔라 루멘도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동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스텔라 루멘과 XRP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는 하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을 봤을 때는 XRP가 월등하지 않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아무튼 판단은 이 CEO들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XRP를 선택을 했어요. 자,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나빈 굽타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ODL 같은 경우 이 초기 사용자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도 이를 보고 점차 참여도가 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 누구도 몰모트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눈치를 살살 봐서 이것이 이제 나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남들이 해봤을 때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뛰어드는 거죠. 이 효과도 이제 조만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 리플사의 직원이자 지금은 바이낸스 US의 CEO가 된 캐서린 콜리의 안소니 폼플리아노 인터뷰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스튜얼 XRP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리플사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리플사의 목표는 이 XRP의 유동성을 최대로 증가를 시키는 것이었고,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통화들이 다닐 수 있는 이 통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외환 거래 시장을 보면 하루 볼륨이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가 된다. 이런 시장을 소화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게 볼륨과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거래소들을 들 수가 있다. 장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세 번째 주체가 있다. 바로 기업들이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 외환 거래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돈을 전 세계 각지로 움직여야 된다. 예를 들어 토요타를 생각을 해보자. 토요타는 그들의 대조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연별로 해외에 있는 모든 돈들을 환전시켜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리플사와 바이낸스 US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둘은 이미 협력 관계에 들어섰죠. 제가 그것과 관련된 소식을 전에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 분야에서 암호화폐가 상용화되게 되면 투기자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인데, 리플사는 XRP를 사용해서 기업들의 자본 흐름을 지속적으로 잘 이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 외환시장, 5조에서 6조 달러가 되는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 스프링의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죠.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발전된 업데이트라든지 발표라든지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업 중에서 리플사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선 기사에서 저희가 또 봤듯이 내년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더 나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내년에 2019년에 2020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쫙쫙 늘어지는 엿가락처럼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 정부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외환 시장 쪽 암호화폐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헤지펀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XRP 에링턴 캐피털 보십시오. 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 XRP를 왜 쓰냐 물어보니까 돈을 움직이기 너무 쉬워서 쓰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 외환 시장에서 저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가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XRP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일본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키타오 요시타카 SBI 그룹 최고 경영자 회장이 최근 주주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SBI 홀딩스는 2020년 1분기 주주 우대, 즉 일정량의 이상의 주식을 지니고 있는 자사의 주주들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를 우대하기 위해서 XRP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BI 그룹 산하 투자 신탁회사 모닝스타는 올 8월 주주 우대로 XRP를 지급한 바가 있으며 당시 주주 우대를 받기 위해 SBI 홀딩스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벌추얼 커런시 트레이드 내 1일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2020년 1분기에 SBI 홀딩스도 XRP 지급 주주 우대를 검토 중이며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이거 뭐 XRP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XRP를 나눠줌으로 해서 그들의 거래소 신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죠. 일본 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서 일본 내에서 XRP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올림픽 전후까지 두고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차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XRP를 사용해서 즉 ODL이 사용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최근에 필리핀 쪽으로 많은 사용량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거 보면 신이 나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ODL이 연결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니그램과 비자와 관련된 이 파트너십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국제 직불카드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 지역을 필리핀과 스페인 쪽으로 또 확대를 하겠고 앞으로 이런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머니그램과 비자 파트너십 자체는 이제 리플사와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항상 주시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모건 스탠리의 개발자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FMEX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00배 레버리지 거래를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가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자, 100배, 와, 엄청나죠? 그냥 뭐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암호화폐들이 사용되는 실사용 예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밥 라스 코인필드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알트코인들의 실사용 예가 증가해야만 한다. 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총이 줄어들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XRP 그리고 솔로코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냄으로써 그 가치가 부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가 이제 투자 수단 혹은 투기 수단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물론 저희들도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제외됐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더 넘어가가지고 제가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미래 실사용예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잡코인들에 대한 가격 펌핑들이 일어나고 XRP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에 비해서 크게 많이 펌핑이 오지 않고 있거나 가치가 오히려 더 낮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가치는 그 알트코인의 직접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젝트 계획도 없이 백서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코인에 값어치가 있다? 당연히 이것들을 투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결국 사용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XRP가 한 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정리해본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불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